안녕하세요. 오늘 약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선용이라고 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어 드시기도 하고 특히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많이 구매하여 드시기도 하는데요. 건강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약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는 달리 굉장히 특별한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데요. 그것은 우리 몸이 아프지 않게 하거나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그러한 확실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이 생명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약을 개발할 때서부터 생산할 때 그리고 안전하게 유통되는 단계까지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약의 어떤 강력한 효과를 생각해 볼 때 약품을 굉장히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의 특징 때문인데요. 약이 우리 몸을 낫게 하거나 아프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함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작용이 있다 우리 약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 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이 부작용은 무엇인 걸 잘 알고 비교해서 최적의 상태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앞에 있는 약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체질이 다르다든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특별히 기저질환, 고혈압 같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콧물 감기약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과 달리 혈압이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많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약의 특징으로서 그것을 잘못 먹었을 때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그 약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품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옛날 어른들이 하신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약 먹는 것은 약은 정성이라고, 즉 옛날에 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때도 굉장히 정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한약뿐만 아니라 요즘 저희가 약을 먹을 때 역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똑똑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진짜로 똑똑한 것인 거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약은 어디서 살까요? 아주 뻔한 얘기 같은 약국입니다. 그런데 약국에 가서만 못 사는 약품들이 있죠.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셔야 하는 약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통 저희가 전문의약품이라고 하고요. 또 약국에 가서 약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약품, 일반 의약품이 있고 또 요즘에 가서는 안전상비약이라고 해서 편의점 같은 데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약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장소 한 곳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인터넷입니다. 저 가끔 보도자를 보면은 인터넷으로 구입한 약품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가 해외 직구를 통해서 약품들을 구입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라는 기사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저희 나라에서는 약은 약국과 병원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법인 것입니다. 특히 불법인데 해외에서는 인터넷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법으로 막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만들었는지 그 성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살고 있는 제품에서는 잘 알 수가 없고 따라서 부작용이 굉장히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놓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시고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약은 약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 복약 지도 하에 약국에서 사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약국에 가서 우리가 약을 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똑똑한 소비자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가끔 어떤 때 이런 말씀 하시는 약 선생님 계셨습니다. 요즘은 다 약사라고.
저 이러이러한 약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약이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다르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약품을 구해야 할 때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품에 따라서는 서로 어울려서 약의 효과를 굉장히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약의 효과를 굉장히 저하시키거나 아니면 부작용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품 전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비타민까지 모든 것을 충분하게 그 약사 선생님한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내가 어떤 질병을 알았다는 것,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를 하고 우리 집안 식구의 가족력에 대해서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얘기도 충분히 해서 내가 어떤 상태를 잘 약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라든지 알레르기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약품을 먹고 한번 부작용이 일어났으면 다음번에 다시 그것을 먹었을 때 좀 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경험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뭐 잠을 평소에 잘 못 잔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생활 습관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그 약품을 저희를 대하는 약선생님이나 의선생님이 아 이런 분이시구나 알고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모든 것을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똑똑하게 약품을 구비하는 첫 번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들을 때입니다. 듣고 여쭤볼 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 선생님한테 물어보실 때입니다.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그 약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하루에 몇 번을 먹고 시간은 어떻고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여쭤보시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가끔 어떤 경우에 내가 혼자 나았다고 생각하고 약을 먹다가 중도에 스스로 와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것은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성이 생기고 효과를 굉장히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명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이 약을 먹을 때 피해야 할 것이 어떤 음식이 있는가 또 물어봐 주십시오. 뭐 한동안 얘기가 많이 되셨죠. 고혈압 약 먹은 사람이 자몽주스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라든지 뭐 그 무좀약 먹되 우유랑 먹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얘기 굉장히 여러 번 들었던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약품과 식품이 서로 어울려지면 효과를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은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될지까지도 여쭤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점점 약을 많이 먹다가 보니까 그리고 바빠서 그런지 약 먹는 거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약을 먹었을 때 내가 깜빡 잊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 것인지도 한번 여쭤보고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도 아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약품을 올바르게 구매하는 두 번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약품을 잊었을 때에 대해서 먹는 걸 잊었을 때 제가 한번 의사 선생님의 약사님을 여쭤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올바른 태도라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잊어버렸을 때는 그 생각하는 시점에서 먹는 게 옳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다음 약을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는 다음 약을 먹지 절대로 두 번 겹쳐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도 모르니까 약품을 구매할 때 한번 여쭤보십시오. 세 번째는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가지고 올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처방전과 같은 약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거기에 내 이름과 생년월일이 맞는지 그 내 약인지 그것도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 상태 같은 거 보고 그 약품의 사용 기간이라든지 포장 상태가 아주 좋은지 그런 거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구매하는 것이 똑똑한 구매의 요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확인하면서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약을 복용하는 거 먹을 때인데요. 그때 역시 집에 사실 약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방금 사온 약이 아니면 사용기간 확인하셔야 되는 거 필수입니다. 여기서 사용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약품을 그때까지 먹어서, 예를 들면 2016년 7월 달이다 얘기를 하면 그 기간까지 먹어야지만 그 약에 의한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용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거 필요합니다. 아깝다고 변하지 않았다고 드시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처방약, 병원에서 처방한 그런 조제약들은 그 병이 끝나서 치료가 끝나면 혹시 몰라 하고 남겨두시지 마시고 폐기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조제된 약은 보통 수명이, 유통기간이랄까 사용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폐기하시고 혼동하지 않도록 없애는 것이 가장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약 봉투나 포장지에 있는 지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약들에 있는 어떤 표기를 보면 너무 작거나 가끔 어려워서 읽기가 싫은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용량이라든지 사용 방법, 주의사항 그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해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귀찮으시면 약국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아까 정성껏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성껏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복용 시간을 잘 지키는 겁니다. 복용 시간을 지키는 것은 약의 어떤 효과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약이 언제가 정확한 시간인지 반드시 기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나를 이렇게 알람을 통해서든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죠. 약의 양을 정확하게 먹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이 약으로서 기능하느냐 도구로서 기능하느냐 하는 양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용량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되고 좀 더 아픈데 약을 한 2배 먹으면 빨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확하게 지시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열났을 때라든지 그리고 어떤 변비 같은 때 좌약 같은 거 쓰시는데요. 좌약 같은 것은 아주 실온에서 잘 높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봉하는 거 즉시 사용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을 때 같이 먹는 물도 굉장히 중요한데 뜨거운 물이라든가 아주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뜨거운 물은 어떤 약효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충분히 1컵 정도를 가지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 먹기가 싫어서 조금 한두 모금 먹게 되면 식도에 약이 걸려서 식도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그 약을 먹을 때 충분한 미지근한 물로 같이 먹어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녹차라든지 우유 이런 것은 약과 상호작용해서 약효를 굉장히 없앨 수도 있고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착각 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짜는 튜브 약하고 그리고 나면서 귀에다가 이렇게 넣는 약하고 사실 생긴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잘 적어두지 않으면 눈에 갈 약이 귀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떤 약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약에 혹시 남아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라벨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래의 포장 상태에 남아두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습관화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엄마들이 보통 많이 얘기하죠. 감기 유행할 때 형이 감기 걸렸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아우도 감기 걸렸습니다. 그러면 형한테 필요해서 약을 줘봤는데 너도 같이 먹어 같은 감기약이라고 아주 집에서 쉽게 이렇게 하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한테 또 가끔 누가 저 약 먹고 살 빠졌어 그럼 나도
약도 먹기도 하고요. 어르신들도 가끔 누가 그 약 먹고 뭐가 좋아졌다 그러면 한번 같이 나누어 먹자. 이런 행동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 주변에서 저도 많이 봤거든요. 사실 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작용하는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나눠 드시면 안 됩니다. 형이 먹던 거 같은 감기라고 동생한테 똑같이 작용하라는 법 없고요. 특히 어른을 위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조제된 약은 어린아이한테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의 모양이 다르죠. 어떤 건 가루약도 있고 어떤 건 알약도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알약 삼키기 힘들다고 이렇게 부셔서 가루약으로 복용하는 경우들 가끔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기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복용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보면 소화제나 변비약 그러면 무슨 장용정이라고 써 있는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약은 어떤 의미냐면 그 약의 효과가 장에서 효과가 나도록 만들어진 약이고요. 따라서 그걸 미리 부수면 위장에서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장에 가서 나타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약 중에서 무슨 서방정 이런 약이 있습니다. 그 서방정이라는 약이 제가 언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이게 천천히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들이 약을 복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부수게 되면 처음엔 과도하게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서 어떤 독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어떤 농도 부족으로서 그것이 전 효과를 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부어서 먹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니까 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눕지 말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한 20분 이상 서 있으라고 보통 얘기하거나 앉아 있거나 바른 자세로. 왜냐하면 약을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약 먹은 거 잊어버렸어. 빨리 먹어야지 해서 한번 다시 먹는다든지 너무 아픈데 2배로 먹겠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양을 조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정도 다 나았어. 내가 알아서 약을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 약 많이 먹으면은 그거 좋지도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약을 드시지 않는 거. 그런 것은 절대로 지양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말하죠. 음주. 나쁘다고. 그러니까 약 먹을 때 당연히 나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약을 먹는 과정에서 우리는 약품을 보관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똑똑하게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약품을 보관하는 원칙,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은 사실은 종류와 형태별로 보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이렇게 만들 때 식약처로부터 이렇게 보관해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관 상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관 상태를 우리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이렇게 약 포장 상태 바깥에 보면은 구입한 약품의 이름과 용도, 유효기간, 어떻게 하면 보관하면 좋다 이런 것이 다 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한번 개봉한 다음에 너무 박스가 크다든가 보관하기 귀찮다고 해서 바깥에 있는 그 어떤 포장지를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처음 받았던 상태 그대로 약 봉투나 병 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다른 약과 섞여서 나타나는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유의사항 중에 하나는 약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끔은 냉장고에 약을 보관하면 오래 두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냉장고는 아시다시피 습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냉장고에 반드시 보관해라라고 지시된 약 이외에는 그렇게 건조한 직사광선을 피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죠. 집에 어린이들 계신 분들, 애들 손에 애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약은 또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 여행할 때 약들 가지고 가시는데 그 차 안에 둬가지고 굉장히 고온에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떠한 세세한 생활 태도에서 약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약이 형태별로 보관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처음에 알약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알약은 아까 말했듯이 가장 좋은 거는 원래 들었던 약에 보관한다. 건조한 곳,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잊지 말고요. 햇빛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병의 약이. 따라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류약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류약이 사실 대부분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 조제된 약이잖아요. 이렇게 조제된 약이기 때문에 알약보다는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습기에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색깔이 좀 이상하다든가 굳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지없이 폐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실험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애들 수저 떠먹는 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먹이거나 스스로 먹기 전에 색깔이라든지 냄새 같은 거 확인하시고 한번 열었던 실험약들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험약의 경우에는 가끔 냉장 보관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냉장 보관하는 거 기록에 있나 한번 확인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좌약 같은 거 말씀드렸죠. 좌약은 보통 체온에서 높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자마자 바로 투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쉽게 높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좌약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당연히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약이라든지 어떤 귀약 같은 것도요. 보통 어떤 실온에서 보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튜브약 잘못하면 자꾸 그래서 혼동되거든요. 원래 박스라든지 용기에 그대로 보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한 달 이내에 보통 안약은 사용하고 안 그러면 버리는 것 가장 중요한 보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용기간이 지난 약이라든지 치료가 끝나서 버려야 되는 약, 또 어떤 약인지 굉장히 다 스스로 알 수 없어서 버려야 되는 약들을 그럼 어떻게 버릴까요? 아주 예전에 한번 보도자료 놨던 적이 있죠. 물에서 흘러가는 지하수 물에서 약의 성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리고 있는 약품들이 하나의 아까 효과가 있으라면 부작용 독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지하수에 녹아들어서 그것이 우리한테 다시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약은 버릴 때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요. 잊지 말고 보통 일반적으로 가까운 약국에는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버릴 때는 약국에 가져가셔서 안전하게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쓰고 있던 약품이라든지 어떤 수술 후에 나타난 거즈 같은 거 특별하게 다시 폐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함부로 버리지 말고 한 번 더 신경을 씀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그리고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또 있죠. 아까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뭐 가렵다든지 복통이나 설사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좀 괜찮겠지.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먹으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그냥 그냥 어떻게 낫겠지 하지 마시고 일단 약을 드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가서 깊이 상담을 하시고 복약 지도를 다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를 마련하여서 어떤 부작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번호는 1644-6223입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드시고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신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똑똑하게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혈압약을 예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치료제가 아니라 혈압을 관리해 준다는 의약품이죠. 따라서 그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는 이러이러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얘기하면
그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서 그 용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압약을 먹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막 내가 안 먹은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시간에 드시고, 만약에 그것이 너무 늦어서 다음 약 복용할 시간과 가까워졌다고 하면은 그 가까워진 그 시간에 맞춰서 한 번만 드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 같은 혈압약이라도 내가 먹고 있는 혈압약이 무엇인지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된다는 것 강조하겠습니다. 저 역시 항상 다니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바꿨을 때 약 이름을 기억하면서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알고 먹고 있는 혈압약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약을 정확한 시간에 드시고, 그 다음에 함부로 중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 혈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지키셔서 자신의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